네, 노만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네, 김 박사님 오늘 좀 약간 도발적인 질문인데 네, 도발적인 주제 가졌어요. 네, 이거 근데 수사받으러 가시는 분들, 특히 네.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좀 한번 영상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말이 참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네. 그 말 속에 참 숨은 함정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영상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검찰 조사 앞두신 분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제는 이제 복합 질문이라는 주제인데, 복합 질문. 네, 복합 질문은 하나의 문장에 두 개 이상의 질문이 들어있어가지고 어떠한 그 응답자로 하여금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질문자의 의도대로 엮일 수밖에 없는, 낚이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 화법인데, 응답자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질문자의 의도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 위험한 일종의 유도신문 비슷한 건가요? 유도신문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네,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 좀 네,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당신은 아직까지 갑과 연락하고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뭐 이상한 질문 같지는 않죠.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신은 아직까지 갑과 연락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안에 사실 질문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전제가 깔려있네요. 아직까지 갑과 연락하고 있냐라면, 과거에도 갑과 연락했다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답을 예라고 하게 되면은, 과거에도 연락하고 있었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라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럼 과거에는 연락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연락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과거에 연락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자가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가정하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의도대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흘러가는군요. 네. 그래서 일명 이것을 얘기하면 일명 저는 이제 답정너라고 하고 싶어요. 답정너. 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고 해서 수사기관들이 이런 그 식으로 신문을 해가지고 법원이 철퇴로 간 그 판결문도 소개. 그것이 오늘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또 하나 또 얘기해보면, 네. 아내를 폭행한 것은 그만두었습니까? 폭행한 것은 그만두었습니까? 그러면 또 그게 과거에도 폭행했고, 지금은 과거에 폭행한 것을 전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라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질문자의 그 의도에 또 엮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불법 영업을 중단했습니까? 또 상대방을 비난합니까? 먹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수사 기법으로 보이네요. 그 법원에서 혹은 검찰 수사기관에서 질문이 나올 만한 걸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당신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라고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던져요.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네. 라고 하는 거는 당신은 일단 살해는 했는데 이유는 뭐냐? 있었냐? 라는 것으로 전 유도하려는 수사관의 의도가 보이네요. 이미 살해한 것을 간주하고 그냥 바로 그 동기를 물어보는 거죠. 경험이 없는 사이에서 질문을 여기서 만약에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살해한 것으로. 그렇죠. 살해했는데 동기가 뭔지 이제 물어보는 단계로 넘어가 버리죠. 나도 모르게. 네. 은근슬쩍. 그러면 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돼요.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라고 하면은 이유도 없이 죽였냐? 너는 라고 하면서 이제 쪼임을 당하겠죠. 범죄를 부인하는 것처럼 또 느껴져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당신은 범죄 현장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범죄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심을 불러오게 만들려고 하는 함정. 그렇죠. 이 분위기는 이미 나는 굉장히 유력한 피의자로 혐의자로 지지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또 아니라고 대답해도 또 아니면 어디 있었다는 거냐라고 하는 알리바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완전히 나한테 이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어. 굉장히 하나의 소규모의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피의자 신문을 받는 조사 자체가 작은 규모의 전투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수사관은 굉장히 노련한 경험이 많은 그다음에 이제 질문할 사람도 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요. 사건 자체도 여러 사실 뒤에 객관적인 증거도 수집해 놓은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딱 조여져 오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만약 범죄를 부인한다, 또 인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인을 대동하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정말 권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이나 친구가 보석 상점에서 금괴를 훔쳤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네. 보석 상점이 아닌 데서 훔쳤냐? 라는 질문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네. 금괴가 아니라 다른 거 훔쳤냐? 어쨌든 훔쳤다라는 거는 네. 인정하고 지금 들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친구가 훔친 것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그것도 있네요. 또 심리적인 어떤 그렇죠. 심리전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아니면 적어도 친구가 했다는 거냐. 네, 그래서 예라고 대답하면 본인 죄를 인정하는 거고 어.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당신 친구가 훔쳤다라는 것을 이 친구를 통해서 입증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말 고도 심리전이에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 기법까지 들어가 있는 느낌이 지금 죄수의 강하게 딜레마, 예.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뭐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이 복합 질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린 복합 질문, 즉 컴플렉스 퀘스천이라고 하는 네. 거는 쟁점이 2개 이상이다. 근데 그 답변을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약간 유도신문도 들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보면은 수사기관은 질문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 나름 그 증거도 뒤에 숨겨놓고 있어요. 근데 피의자는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은 언제 질문하든 그것은 자기의 수사 요 계획, 이 신문 계획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반면에 피의자는 계속 긴장이 있어요. 극도로 긴장 상태에서 계속 긴장이 있고 언제 어떤 질문이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쭉 물어볼 수도 있지만 타이핑하면서 좀 늦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다른 거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한 뭐 5시간, 10시간 동안 긴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답변하는 것에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그래서 이 복합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피의자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수사기관도 사실은 좀 지양해야 되고요. 지양해야 되고 나중에 탄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요즘은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깨진다는 거를 수사기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질문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게 이제 법정에서 이제 바로 그 피의자 신문 증언이 이제 탄핵되는 과정을 좀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오늘의 드디어 네, 주제에 걸맞는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이 검찰에서 조사할 때 이제 조서금이죠.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이제 지난번 우리가 촬영했던 그 차고 송금 관련된 판결에서 저희가 발췌를 한 건데 네. 이렇게 질문해요. 2013년 9월 전에 네. 딸 수술비로 이 사건 카드가 차고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 것이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네 맞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이게 좀 전에 제가 말한 게 이제 복합 질문인데 복합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피해자 신문 조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검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피해자가 신문 조서 2회 때 조사한 그 피신을 바탕으로 그때 당시 이런 질문을 했는데 피해자가 네라고 답변을 했다. 이거는 차고 송금된 것을 알고 사용한 것이라고 자백을 한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또 판단을 또 내렸죠? 그렇죠. 개정 형사소법 개정 전에 이제 판결인데 지금 이런 복합 질문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는 공판 중심주의는 어쨌든 이때도 있었으니까 판사가 물어보고 변호인이 물어보고 이 답변 취지는 어떤 거냐라고 쪼개서 물어봤을 때 결국은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예.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 나는 이제 이 차고 송금된 걸 알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당장 쓸 곳이 있어서 수술비로 급하게 썼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다라고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백이 아닌 진술로 법원에서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답변한 거는 네라고 답변한 거는 금액을 사용했지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네라고 답변한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 전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실은 뭐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답변을 한 거 가지고 이중 그 복합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그 검사가 얼마나 구속시키고 싶었으면 사실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깨진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좀 전에 변호사님이 쪼개서라는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그 복합 질문에 대한 대처 요령 말씀해 주시죠.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쳐요. 술과 담배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은 이거 쪼개서 나는 술은 좋아하는데 담배는 안 핍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스스로 그거를 질문을 쪼개서 보는 이게 습관을 첫 번째는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질문 들어오는 거에서 너무 그 부담을 안 가지시도록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어려운 요구긴 해요. 그렇죠. 굉장히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하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어떤 질문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무방해요. 바로 대답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해서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재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이거는 어떤 뜻인지 이 피고인이 잘 듣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언지를 주기도 하고 세 번째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야. 또는 이건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그러면은 묵비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묵비권 행사 제일 좋은 거는 모릅니다라고. 근데 아는데 모른다고 하면 또 위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말 이해가 안 되거나 불리하면 난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 물론 그게 다 조서에 기록이 되죠. 그렇죠.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록이 돼요. 네. 그래도 이거를 뭐 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대답을 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복합 질문에 대처하시는 것이 하나의 요령입니다. 사건이 오늘 주제 준비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정감사 진행 중이 있잖아요 지금. 그 한창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이 이제 그 국감장한테 이렇게 질의를 해요. 뭐 최근에 그 최고원 상병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장관 진술을 하는데 윗선이 누굽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윗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그 윗선의 의미라는 게 사실은 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질문의 의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국방부 장관의 순수하게 말해서 국방부 장관이 윗선이면 상급자겠죠. 당연히 군 통수권자의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그렇죠. 근데 이때 이 국방부 장관이 그 국회의원 질의에 윗선이 누굽니까라고 했을 때 그 대통령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입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좀 있다가 바로 수정을 해요. 그거 제가 말한 그 윗선이 국방부 장관 윗선이 대통령이라는 거는 이 사건에 대한 윗선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지휘하는 그 윗선이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라고 그렇죠. 바로 수정을 하더라고요. 야당 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그 윗선의 의미는 당신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에 시킨 그걸 지시한 윗선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 질문이 들어있는 셈이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생각하고 정정한 모양입니다. 그러네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외국말도 듣겠지만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될 때 그 말은 상당히 진중해야 되고 맞습니다. 말의 표현은 잘 가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 공수처, 하여튼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그 수사관들은 굉장히 경력이 많고 전문가들이고 또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받으시러 갈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대동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가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맨날 저희 방송 마치고 우리가 가던 그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갈까요? 우리가 식당에 갔었나요? 과거에? 제가 복합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김 박사의 신문 시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 안녕.